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렸던 위스콘신주에서 첫 유세를 벌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일 저녁 대국민 연설에 나섭니다. 일리노이주에서 한 흑인 여성이 경찰총에 맞아 숨지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유족 측이 경찰의 과잉 진압이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장애로 발생한 항공 대란이 5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델타 항공은 오늘 400편 이상의 항공편을 추가적으로 취소했습니다. 미 비밀경호국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 실패에 책임을 지고 사임했습니다. 열흘 만에 결국 자리에서 내려온 겁니다. 국민의힘을 이끌 새 당 대표로 한동훈 신임 대표가 선출됐습니다. 한 대표는 다른 후보들을 멀찍이 따돌리고 결선 투표 없이 승리를 확정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실시되는 해리스 부통령이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렸던 위스콘신주에서 첫 유세를 벌였습니다. 힘을 얻고 있는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우세하다는 여론조사도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대의원 과반 확보로 후보직을 굳힌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이 본격적인 득표전에 나섰습니다. 첫 유세지론 경합주의자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렸던 위스콘신주 밀워키를 택했습니다. 검사 출신인 자신과 4건의 형사재판에 기소된 트럼프를 검사 대 범죄자 구도로 차별화했습니다. As a prosecutor, I specialized in cases involving sexual abuse. Well, Trump was found liable for committing sexual abuse. 민주당 상하원 지도부와 배우 조지 클루니 등 당 핵심 인사들의 지지 선언도 이어졌습니다. The process is played out. From the grassroots bottom up, we are here today to throw our support behind Vice President Kamala Harris. 후보 교체로 민주당이 분위기 반전에 나서자 지지율 변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로이터 여론조사에서 양자 대결 시 해리스 44, 트럼프 42로 해리스가 오차 범위 내 우위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는 26일 플로리다 자택인 마로라고에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난다고 공개했습니다. 힘을 통한 평화로 세계의 전쟁과 충돌을 종식시킬 거라며 해리스는 그럴 능력이 없다고 깎아내렸습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미 하원 의장은 민주당의 후보 교체야말로 반민주적 행태라고 비난했습니다. They invalidated the votes of more than 14 million Americans who went through the small d democratic process and chose their nominee for president.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시간 내일 오전 9시 후보 사퇴에 대한 대국민 연설에 나섭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네, 한 흑인 여성이 경찰총에 맞아 숨지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유족 측이 경찰의 과잉 진압이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컴컴한 새벽 미국의 한 가정집. 집 근처에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합니다. I heard somebody outside. Yeah, we checked your house, we checked your backyard. I walked all the way through all these backyards. We checked your front yard. We didn't see nobody. Yeah, nobody's out. 집주인인 흑인 여성 매 씨가 신고한 건데 경찰은 집 안까지 들어와 살펴봤습니다. 상황은 신분증을 찾던 매 씨가 부엌으로 가 싱크대에 끓는 물을 쏟은 뒤 돌변했습니다. You better not. I swear to God, I'll drain your face. Okay, I'm sorry. Drop the pot. 세 발의 총성이 울리고 매 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유족은 매 씨가 어떤 위협도 가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This man should have never had a badge. He should have never had a gun. He should have never been given the opportunity to kill my child. 총을 쏜 백인 경찰은 1급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됐는데 매 씨가 끓는 물을 뿌리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디캠 영상이 공개되면서 지난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처럼 인종차별과 과잉 진압 논란이 다시 거세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The black woman is the most neglected, the most unprotected, and the most disrespected. 바이든 대통령은 메시를 애도하는 성명을 내고 흑인들이 안전을 지키려다 공포에 직면하고 있다고 개탄했습니다. SBS 이종훈입니다. 지난 금요일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장애로 발생한 항공 대란이 닷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항공기 운항 지연과 취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델타 항공은 오늘 400편 이상의 항공편을 추가적으로 취소했는데요. 지난 금요일부터 현재까지 5,000편 이상 취소한 델타 항공에 대해 연방교통부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하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항마다 항공기 운항 지연은 물론 아예 결항되는 경우가 속출합니다. 더구나 운항 지연과 결항 탓에 수화물 벨트 앞에는 찾지 못한 가방과 짐들이 쌓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장애로 지난주부터 이어진 항공 대란이 벌써 5일이 지난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 전역의 공항에서 800여 편의 항공편이 취소되고 8천여 편의 지연이 발생하면서 수만 명의 승객들이 공항에 발이 묶였습니다. Just have a plan of when we're going to get home. I don't know when that'll be. They talked about Wednesday night or Thursday morning. Delayed to 7:30 or something like that, and then it was delayed to 8:30 and then 9:30 and then 10 and finally just canceled. 특히 델타 항공은 오늘 하루 무려 400여 편 이상을 취소하는 등 심각한 운영 장애를 겪었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5,000편 이상을 취소한 델타 항공은 시스템 절반 이상이 마이크로소프트 기반으로 대대적 업무 장애가 발생했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 연방교통부는 델타 항공이 환불 등 고객 서비스 제공에 소홀한 부분이 있는지 꼼꼼히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항공사들마다 조속한 시스템 복구에 나서고 있지만 항공 전문가들은 이번 대란이 주말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SBS 하주은입니다. 비밀 경호국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 실패에 책임을 지고 사임했습니다. 피격 사건 이후 물러나란 여야의 압박에도 그럴 일 없다며 버텨왔는데 열흘 만에 결국 자리에서 내려온 겁니다. 표원구 기자입니다. 어제 열린 하원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If you have an assassination attempt on a president, a former president, or a candidate, you need to resign. You should have come today ready to give us answers. I call upon you to resign today. 경호를 최종 담당했던 킴벌리 치틀 비밀 경호국장의 사퇴를 요구한 겁니다. 치틀 국장은 경호 실패의 책임은 인정하지만 아직은 조사 중이라며 사퇴는 없다고 버텼습니다. We are just 9 days out from this incident and there's still an ongoing investigation. 여야 의원들은 피격 사건 현장을 방문해 허술했던 경호 실태를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Guys, I'm up here on the building where the supposed sniper took a shot. It's not that steep at all. We just had a 70-year-old man back here climb up on the roof easily. 치틀 국장은 하루 만에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며 국장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치틀 국장의 봉사에 감사한다며 곧 후임자를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m happy to see that she has heeded the call of both Republicans and Democrats. Now we have to pick up the pieces. 비밀 경호국은 지난 13일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경호하면서 당시 총격범이 유세장 인근 건물의 지붕에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차단하지 않아 강한 의혹과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SBS 표원구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대선 레이스를 조용히 지켜보던 북한이 처음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언급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오랜 친분을 강조한 겁니다. 두 사람은 6년 전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세기의 회담을 시작으로 베트남 하노이 그리고 한국 판문점에서도 만났습니다. 30통 가까운 친서를 주고받기도 했는데 이 시점에 북한이 트럼프를 언급한 배경이 뭘지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18일 미 공화당 대선 후보로 뽑힌 트럼프 전 대통령은 후보 수락 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친분을 강조했습니다. 자신은 김정은과 잘 지냈고 핵무기를 가진 누군가와 잘 지내는 건 좋은 일이라며 북미 대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When we get back, I get along with him. He'd like to see me back too. I think he misses me. 그동안 미 대선전을 관망해 오던 북한이 오늘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트럼프 발언에 반응을 내놨습니다.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을 비판하면서도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 북미 정상이 개인적 친분을 내세웠던 건 사실이라며 오래된 친분을 언급했습니다. 세 차례 만남뿐 아니라 2020년 트럼프가 코로나에 감염됐을 때 김정은은 위로 전문을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We fell in love. Okay? No, really. He wrote me beautiful letters. And they're great letters. We fell in love. 김정은 동지께 도널드 트럼프 미 합중국 대통령이 친서를 보내왔습니다. 친서를 읽어보시고 훌륭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시면서 북한은 그러나 두 사람의 친분이 실질적인 긍정적 변화는 가져오지 못했고 공은 공이고 사는 사인 만큼 국가의 대외 정책과 개인적 감정은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가 북미 관계에 대한 미련을 부풀리고 있는데 대결의 초침이 멎을지는 미국의 행동에 달렸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당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북미 대화 여지를 열면서도 미국이 먼저 변화해야 한다며 견제구를 날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소셜미디어 X에 올린 AI 패션쇼 영상이 화제입니다. 머스크가 지난 21일 올린 1분 23초 길이의 영상에서는 각국 지도자들과 유명 인사들이 각자의 특징을 담은 복장을 한 채 패션쇼 런웨이를 걸었습니다. 이는 다름 아닌 AI로 생성한 것입니다. 머스크는 AI 패션쇼를 선보일 최고의 시기라며 이 영상을 게시했는데 현재까지 조회수 1억 3,400만 뷰 그리고 110만이 넘는 좋아요를 기록했습니다. 영상에서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무지개색 루이비통 드레스를 휘감고 바이든 대통령은 위장복 무늬 정장에 휠체어를 타고 등장합니다. 오렌지색 교도소 작업복을 입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금색 체인 목걸이를 착용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모습을 드러냅니다.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과 오바마 전 대통령의 현란한 패션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평소 싫어하는 것으로 알려진 곰돌이 푸를 연상하게 하는 곰 캐릭터로 꾸며진 패션을,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는 PC에 문제가 생겨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문구가 적힌 모니터를 들고 걸어 위트를 더했습니다. LA 카운티 파노라마 시티의 갱 두목이 교도소 안에서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살해당한 갱 두목은 올해 47살 에제키엘 로모로 지난 21일 저녁 8시 5분쯤 남가주에 위치한 센티넬라 스테이트 교도소의 다목적 공간에서 수감자 3명에게 공격당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교정재활국 CDCR에 따르면 교도관들이 상황을 목격하고 즉시 제지했지만 페퍼 스프레이가 4번 발포된 뒤에야 이들 3명이 공격을 멈췄습니다. CDCR은 로모가 여러 차례 흉기에 찔린 후 현장 의료시설로 옮겨졌지만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들이 제조한 무기 2개는 현장에서 회수됐으며 용의자들은 제한구역으로 따로 수감 조치됐습니다. CDCR에 따르면 용의자들은 살인과 살인 미수 등 강력범죄 혐의로 20년형에서 종신형까지 선고받은 강력범들입니다. 숨진 로모는 지난해 1급 살인과 살인 공모, 살인 미수 등으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오늘 새벽 사우스 LA 볼드윈 힐스 지역에서 한 연인이 함께 길을 건너던 중 여성이 뺑소니 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성을 친 도요타 차량은 멈추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이 커플은 오전 1시 30분쯤 라시에네가 대로를 건너던 중 여성이 어두운색 토요타 캠리와 충돌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남자친구로 보이는 남성이 시신 옆에서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현장 증거물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감시 카메라와 목격자를 수색하며 운전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효소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활동했던 미주 한인 남성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체포됐습니다. 필리핀 이민국에 따르면 37살 한인 제이슨 한 씨는 지난 17일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 터미널에서 오사카로 출국을 시도했습니다. 한 씨는 출국 심사 중 인터폴 적색 수배자 경고가 뜨면서 출국이 저지됐습니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한 씨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1년 6개월간 중국에서 운영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활동했습니다. 해당 조직은 한국 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송금하면 저금리로 고액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106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 여권을 소지한 한 씨는 현재 필리핀 현지 이민국 구금시설에 수용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7개 주에서 판매된 혼합 잡곡미에서 쥐 배설물이 발견돼 리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에 따르면 룬드버그 패밀리 팜스 야생 혼합 고급쌀에서 쥐 배설물로 보이는 이물질이 발견돼 리콜 조치됐습니다. 해당 제품은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 메인, 뉴햄프셔, 오리건, 위스콘신에서 판매됐습니다. 룬드버그 패밀리 팜스 웹사이트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폴리백으로 포장된 16온스짜리 패키지에 흑미와 현미, 붉은 쌀과 야생쌀 등을 섞은 제품입니다. 리콜은 지난 5월 1일 처음 발표됐으며 리콜 규모는 2만 7천여 개에 달합니다. FDA는 리콜 대상 제품을 구입했을 경우 이를 폐기하고 구입처에 연락해 환불받을 것을 조언했습니다. 네, 한국 정치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을 이끌 새 당대표로 한동훈 신임 대표가 선출됐습니다. 한 대표는 다른 후보들을 멀찍이 따돌리고 결선 투표 없이 승리를 확정했습니다. 62.8%, 과반이 넘게 득표한 압승이었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로 한동훈 후보. 국민의힘 한동훈 후보가 과반 득표를 얻어 새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합산한 결과 62.84%를 득표해 18.85%를 득표한 2위 원희룡 후보를 3배 넘는 큰 표차로 따돌렸습니다. 선거 막판 이른바 공소 취소 부탁 발언 논란에도 불구하고 당심과 민심에서 모두 압승한 겁니다. 나경원 후보가 14.58%, 윤상현 후보는 3.73%를 득표했습니다. 한 후보는 수락연설에서 민심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며 국민의 마음에 더욱 반응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앞장서서 여당을 바꾸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당대표로 있는 한 결코 폭풍 앞에 여러분을 앞세우지 않겠습니다. 제가 새로 선출된 지도부와 함께 스스로 폭풍이 되어 여러분을 이끌겠습니다. 자폭전대라는 비판까지 나왔던 전당대회 과열 논란에 대해선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며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한 후보 러닝메이트로 뛰었던 장동혁, 진종호 후보가 각각 최고위원과 청년 최고위원으로 지도부에 합류했고 김재원, 이뇨한, 김민전 후보도 최고위원으로 선출됐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전당대회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당정일체를 강조했습니다.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민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일에 당과 하나가 되고 당과 정부가 단결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신임 지도부와 전당대회 낙선자들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만찬을 할 예정입니다. SBS 정다은입니다. 김건희 여사 조사를 둘러싼 검찰 소식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번 김 여사 조사를 두고 진상조사를 지시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진상조사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어제 오후
진상 파악을 위한 조사에 당장은 응할 수 없다는 뜻을 대검찰청에 전했습니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건희 여사 조사 일정과 장소를 제때 보고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에 진상 파악을 지시했습니다. 이지검장은 수사팀 동료와 수사 차질 우려가 있어서 수사를 마무리하기 전엔 조사에 응하기 어렵다면서 김 여사 사건 처분 이후에는 얼마든지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대검에 전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지검장은 또 감찰이 필요하다면 수사 책임자인 자신 한 명만 하라는 의견도 함께 전달한 걸로 취재됐습니다. 처분 이후엔 응하겠다고 했지만 대검 진상 파악 조사를 사실상 거부한 걸로 풀이됩니다. 명품 가방 의혹 수사팀 부부장 김경목 검사가 사표를 낸 데 이어 수사팀 내부에선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느냐는 등의 반발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지 검장은 대검 감찰부장의 면담 요청도 거절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은 현재 진상 파악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 중이며 진상 파악 절차는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검 내부적으로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이원석 총장이 김경목 검사의 사표가 올라오면 반려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더 이상의 확전은 자제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검찰 안팎에선 현재의 갈등은 일종의 전초전이고 본격적인 갈등은 김건희 여사 사건의 처분을 둘러싸고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한성입니다.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200명 넘는 사람들이 숨졌습니다. 우기에 내린 폭우가 산사태로 이어지면서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주민들이 산사태 현장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바라봅니다. 곳곳에서는 주민들의 절규와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한 주민이 삽으로 흙더미를 파내자 시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현지 시간 22일 에티오피아 수도 아다스아바바에서 서남쪽으로 약 450km 떨어진 고파의 산악마을에서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산사태는 마을에 내린 폭우가 발단이 됐습니다. የአደጋው ምክንያት በተለይ ከፍተኛ ዝናብ ተከታታይ በዘነበ ዝናብ ምክንያት የተፈጠረ ክስተት ነው። ስለዚህ ያ ስለሆነ አሁን አጠቃላይ የተጎዳውን ሰው አስከሬኑም ፍለጋ ላይ ስለሆነ 3 ቤተሰብ ነው የተጎዳው። 사고 발생 직후 사망자는 55명으로 집계됐지만 현지 시간 23일 오후 기준 사망자는 남성 148명, 여성 81명 등 22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사망자 대부분은 맨 처음 발생한 산사태로 피해를 입은 이웃들을 도우러 나왔다가 토사에 매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ይሄን ለማትረፍ የመጣው ህዝብ ላይ ከፍተኛ ጉዳት የደረሰበት አግባብ ስላለ እስካሁን ድረስ ባለው ውል አልታወቀም። አጠቃላይ መረጃው እየተጣራ ያለበት ሁኔታ ስላለ ተጣርቶ ሲያልቅ 사망자 중에는 어린이와 임신부도 포함돼 있다고 현지 당국은 전했습니다. 진흙더미에서 최소 5명이 구조됐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지만 수색 작업이 진행될수록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에티오피아는 6.25 전쟁 당시 3,500명 정도의 병력을 대한민국에 파견한 참전국입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이탈리아 남부 도시 나폴리의 빈민가에서 보행자 통로가 무너져 사람들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인 오래된 주택단지에서 사고가 나면서 피해가 컸습니다. 파리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건물 한쪽에 무너진 흔적이 보이고 현장에선 경찰과 구급대원들이 상황을 살핍니다. 현지 시간 22일 밤 이탈리아 남부 나폴리의 주거용 건물 보행자 통로가 갑자기 무너져 내렸습니다. In realtà il personale quando è giunto sul posto ha trovato che dei ballatoi metallici erano crollati a causa per cause che sono ancora in fase di accertamento. 이 사고로 20대 남성과 30대 여성 등 주민 2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7명은 10살 이하 어린이로 이 가운데 2명은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직후 근처 주민 800여 명을 긴급 대피시켰습니다. 고층에 살던 주민들은 소방 사다리를 타고 황급히 건물을 빠져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고는 1960년대와 70년대에 걸쳐 건설된 7개 건물로 구성된 주택단지 내에서 일어났는데 지난 4월 도시재개발 계획 대상으로 선정돼 관련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미 근처 건물 4채는 철거됐고 다른 2채도 철거가 예정된 상황이었습니다.
당국은 주변 구역의 보행자 통로까지 모두 차단한 뒤 정확한 붕괴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이번 사고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했습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입니다. 뉴욕시가 매년 7월 27일을 한국전 참전용사 휴전일로 기념하게 됩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내일 LA 한인회에서 메디켈 관련 온라인 설명회가 개최됩니다. 한인회는 올해부터 자격 요건이 크게 완화돼 신문이나 자산과 관계없이 오직 수임으로만 자격 여부가 결정되는 방식으로 변경됐지만 많은 한인들이 알지 못해 이번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설명회에는 LA 카운티 사회보장국과 자격 요건 담당자가 참여해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답을 해줄 전망입니다. 데니송 UCLA 교수팀이 세계 로봇 축구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열린 로보컵 2024에서 데니송 UCLA 기계공학과 교수가 이끄는 로멜라 팀이 휴머노이드 어덜트 부문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로보컵에는 45개국 300팀이 참여했으며 로멜라 팀은 지난 대회 우승팀인 독일 본 대학 님브로 팀을 꺾었습니다. 오는 8월 3일 첫 오렌지 카운티 건강 박람회가 개최됩니다. 한인의료협회가 한인복지센터와 오렌지 카운티 한인상공회의소와 협력해 열리는 이번 행사는 의료진들이 혈압검사와 콜레스테롤 당뇨검사, 시력과 청력검사 등 다양한 검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뉴욕시가 매년 7월 27일을 한국전 참전용사 휴전일로 기념하게 됩니다. 뉴욕시의회는 한국전쟁 참전용사 휴전 기념일을 통해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용기와 희생, 그리고 그들의 공헌을 되새길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27년 전 발생한 한인 피살 미제 사건에 대한 수사가 재개됐습니다. 볼티모어 카운티 경찰국은 지난 1997년 1월 21일 밤 9시쯤 셀마리커에서 발생한 업주 윤모 씨 살해 사건에 관해 지난 1월 18일 살인 사건 단서를 추적 중이라며 용의자 몽타주를 공개했습니다. 보상금은 최대 $2,000로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생 지구촌입니다. 물가 폭등으로 심각한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남미 아르헨티나에서 초유의 약탈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한 식당 CCTV 영상입니다. 심하게 어수선한 분위기가 얼핏 봐도 이상하죠. 친구의 날을 맞아 60여 명의 손님이 식당 안을 꽉 채웠는데 갑자기 두건을 쓴 강도가 때로 나타난 겁니다. 이날은 친구들끼리 모여 식사를 하고 술잔을 기울이는 게 아르헨티나의 오랜 전통이라는데요. 하지만 이번 친구의 날에는 권총을 들이대며 귀중품을 강탈하는 강도들 때문에 두려움 속에서 떨어야만 했습니다.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강도는 최소한 10인조로 추정되는데요. 10분 만에 식당 안 손님과 직원 60여 명의 금품을 털어 도주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영상을 토대로 수배를 내리고 강도들을 뒤쫓고 있습니다. 이번엔 인도의 차티스가르주입니다. 한 남성이 사나운 맹견들에게 둘러싸여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요. 아무리 발버둥치며 떼어내려고 해도 맹견들의 기세는 못 당하는 듯합니다. 간신히 대문 밖으로 달려나간 남성은 차 위로 올라가 한숨 돌릴 수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이 남성은 배달원으로 주택에 물품을 전하러 왔다가 맹견들에게 봉변을 당한 거라고 하네요. 허벅지에 심한 부상을 입은 남성은 인근 주민들의 도움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데요. 주민들은 이 맹견들이 예전에도 비슷한 사고를 낸 적이 있다며 경찰에게 견주의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이래서 도로 위 흉기라고 부르는 걸까요? 뒤따라가는 차와 주변 오토바이 운전자들을 공포로 몰아넣은 과적 차량이 태국 푸켓에서 포착됐습니다. 화물칸을 가득 채우다 못해 덮개도 없이 우뚝 솟아있는 짐은 다름 아닌 건초 더미로 보이는데요. 저러다 픽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쩌나 걱정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도로 옆 가로수를 건드리면서 멈춰 섭니다. 영상을 본 사람들은 고정장치도 없다며 분노했는데요.
논란이 계속되자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안녕하세요, 강석우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저희 SBS 뉴스는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지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